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9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장사하다 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전체적인 행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다 라는 의미의 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장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과 관련된 집안 진행 절차를 얘기하고요. 장례라고 하는 것은 장사 예식을 얘기합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식을 얘기하고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공간, 장소를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식을 위해서 준비된 특정한 룸이나 건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의사란 장례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 또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 이런 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땅, 특히 땅이죠. 이제 물은 물속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땅에 시체 또는 그 관을 매장, 그러니까 묻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장지는 장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매장을 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순장이라고 하면 고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경우 그를 모시던 시종들을 산채로 함께 묻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한 80 내지 90% 정도가 화장을 합니다. 땅에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불태워서 유골을 따로 모시거나 또는 산화하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 이제 묻는 행위를 장이라고 한다면, 그 상대 개념으로는 사람이나 또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생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자를 살펴보겠는데요. 미천하다, 낮다 라는 의미의 천자가 되겠습니다. 미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낮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신분 또는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낮다 라는 의미, 이거는 이제 미천하다
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는 의미와 또는 생각이나 특히 행동이나 말이 아주 저속하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미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흔적이 아주 미미하고 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고 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민이라고 하면 지위가 아주 낮은 그러한 부류를 얘기하고요. 귀천을 가리지 않다라고 할 때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는 고귀한 사람이나 천박한 사람이나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대라고 하는 것은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다라는 뜻이고요. 천덕꾸러기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존중을 받지 않는 성가신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나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고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착취구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인도의 그 신분제도에서 최상위급 그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장 하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과는 대면조차 이제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비천하다 또는 미천하다라는 의미의 천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는 고귀하다라는 의미의 귀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투자가 되겠는데요. 지나치다 라는 의미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고 어딘가를 통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딘가를 막히지 않고 잘 통과한다는 의미의 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과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침없이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명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빛이 전혀 거리낌 없이 통과하다 라는 의미로 상대 쪽의 전체적인 풍경을 내가 그대로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유리가 이제 끼어 있을 때 이 유리는 투명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투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제3자가 확연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하다의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한 목적이나 결과나 그 진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침투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물이 스며들다라는 뜻인데요. 또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나 사회에 또는 그 세균이 그 신체 내부에 또는 어떤 심지어는 생각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이 스며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침투하다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그 물리 현상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정상인데 중간에 삼투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으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밀도가 낮은 곳의 용매가 밀도가 높은 곳 쪽으로 이동하는, 원래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죠.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근데 이거는 거꾸로 용매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삼투의 힘, 삼투할 수 있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일종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 일종의 삼투 현상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동하게 하는 그런 것을 투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현대 한국어에서 투석 그러면 혈액투석을 얘기합니다.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장에서 그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인공적으로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거르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투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가로막힌 물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통과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를 투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투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빔이라든지 또는 그 빛을 통과시켜서 어떤 스크린이라든지 또는 허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영화, 그 필름의 빛을 통과를 시켜서 스크린에 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영화라든지 환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투영의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해서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이 투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막혀있다라는 의미의 장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